이제 미국인들은 슈퍼마켓에서도 간단히 총과 총알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LP통신은 미국의 몇몇 작은 마을 주민들은 이제 슈퍼마켓의 자동 판매기에서 총기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들도 드나드는 일반 마켓에서 어쩌면 과자 옆에서, 빵 옆에서 이제 우리는 총과 총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판매기의 몇몇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걸리는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립된 지 이제 갓 1년이 된 달라스 소재 회사인 아메리칸 라운지가 일을 벌였습니다. 총알 자동 판매기를 만들어서 연방의 승인까지 받았다네요. 총이나 총알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만든 총알 자동 판매기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된 터치스크린 디스펜서가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얼굴을 스캔하고 AI를 사용하여 두 가지를 일치시켜 고객의 나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성인인 것이 확인만 되면 음료수나 과자가 나오듯 자동 판매기 안에서 뚝딱 총과 총알이 나오는 거죠. 손님의 범죄 경력, 의도, 목표 이런 건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어른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요. 21세 이상의 성인들은 맥도날드 주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연중 무휴 24시간 버튼 몇 개로 산탄총, 소총, 권총, 탄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단지 2분만이 필요합니다. 빵과 치즈를 사며 총을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이 회사의 CEO 그랜 매걸스는 이 총기 자동 판매기가 출시되자마자 2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설치 요청을 받았고 현재 6개 매장에서 이 자판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는 오클라호마의 슈퍼시 말트 지점, 1개는 엘라베마의 프레시밸류 식료품점, 나머지 1개는 텍사스의 로스 마켓에 있습니다. 텍사스 매장은 심지어 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보수적 색채를 띠는 남부주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메리칸 라운지 회사는 자사의 기계가 식별 스캐너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며 컴퓨터 태블릿만큼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반대론자들은 자판기에서 총알을 파는 것이 독립기념일에만 총기 폭력으로 최소 33명 이상이 사망한 미국에서 더 많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랜 매걸스 CEO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측만 하는 대신 직접 시간을 내어 우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정헌법 2조를 매우 지지하며 책임있게 총기를 소유한다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도 함께 했죠. 일견 그럴듯하지만 궤변입니다. 책임을 논하고 싶다면 적어도 학교 옆에는 이런 기계를 들여놓으면 안 되죠. 사탕 사듯 총을 산다는 것은 적어도 책임있는 자들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총과 미국은 사실 서로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총으로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영국인들과의 독립전쟁에서, 멕시코와의 영토 확보 전쟁에서, 인디언들과의 세력 다툼에서 총은 미국인들에게 독립과 광활한 영토 또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고 따라서 많은 미국인들은 총을 자신들의 분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총기 자판기 회사 아메리칸 라운지의 CEO가 자신들의 사업을 뒷받침하며 언급했던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바로 총기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바로 미국의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총기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미국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도 감히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헌법은 미국 건국 시 총과 피로 영토를 확보하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던 그들의 선조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총기 옹호론자들의 궤변을 옹호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한 한인 가족이 쇼핑을 갔다가 총기 난사범에 의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4살짜리 아들만 살아남은 일이 있습니다. 2018년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불과 17살의 총격범이 수십 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범인이 총을 샀던 가게에서는 이 소년의 나이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요. 우리는 조지아텍 대학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벌인 총기 난사 사건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겨우 20살짜리 범인은 아직 성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아직 소년이랄 수 있는 이 범인은 어디서 총을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유세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총에 맞아 대신 죽었습니다. 그 죄 없는 시민은 그날 자신이 죽은 운명이었던 것을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총을 완전히 없애기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드라마인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제 10대 소년 소녀들입니다. 그들조차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총을 들어 괴물들과 사람들을 쏩니다. 총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총을 들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모습에 놀라거나 고민하는 부분 따윈 없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아주 좋아함에도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묘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숨 쉬며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총은 안 없어지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슈퍼마켓에서 총을 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몇 개 주에 몇 개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겨우 몇 군데 들여놓자고 이 회사에서 큰돈 들여 이런 기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적어도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총에 관한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칩니다. 적이 내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